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탄소 중립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탄소 중립이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세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 9시부터도 저희 같은 장소에서 좋은 연구자들을 모셔서 진행을 하니까 내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번 탄소 중립 첫 번째 세션의 저장을 맡게 된 숙명여자대학교 박형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연사로 저희 키노트 연사로 한국화학연구원의 송인혁 박사님께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탄소 중립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그런 자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사이신 송인혁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연구원 공정기반연구센터의 송인혁입니다. 화학공학회에서 키노트 발표를 하게 된 걸 참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박형태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의 탄소 중립 이슈라는 좀 너무 뭐랄까 거대한 주제를 잡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그 화연의 본부장님께 네가 이런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니? 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이 공정 시스템 부분의 공정을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 그 CCU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절대 화연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걸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CCUS 기술 현황과 탄소 중립 CCU 실증 그리고 CCUS 공정 개발 연구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CCU 기술이 다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개발이 돼서 잘 활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페놀이랑 이제 CO2를 가지고 살리실릭 애시드를 만들어서 이거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솔베이 프로세스에서 가성소다를 만드는데 NaCl과 CaCO3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여기는 CO2가 컨슈밍이 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하버부시 공정이 개발된 덕분에 암모니아와 CO2를 반응시켜서 요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레아. 이렇게 CO2가 벌써 화학 원료로 많이 잘 활용되고 있고요. 보시면 연간 200밀리언 톤, 그러니까 2억 톤 정도 되나요? CO2가 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우레아죠. 우레아는 비료의 원료고. 그러면 이것 외에 또 CO2를 화학적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하면 CO2가 저감이 되냐? 그런 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레아, 그 다음에 메탄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칼슘 카보네이트 생산하는 데 쓰이는데 이런 기술들은 촉매가 활용되지 않는 마일드한 조건, 그래서 200도씨 언더에서 잘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근데 1970년대부터 CO2를 촉매 전환하거나 RWGS 하거나 드라이메탈 리포밍을 하거나 해서 촉매 전환하는 기술, 최근에 전기화학이나 생물학적으로 CO2를 전환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제네이션 해서 RWGS 하는 거는 다 반응 온도가 막 600, 리포밍은 600에서 900도씨, 그리고 굉장히 하쉬한 조건에서 CO2를 전환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쉬한 조건에서 CO2를 전환을 하면 CO2 온실가스가 과연 저감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 화연에서 저희 센터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개발한 CCU 기술이 진짜 네트로 CO2가 저감이 되는지를 산정을 해달라.
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 안진주 박사도 계신데 안진주 박사가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계산을 하면 니들이 제대로 계산한 게 맞냐? 라는 비난도 받죠. 그래서 그냥 논문에서 따왔습니다. 현재는 이게 as 수소를 스팀 메탈 리포밍을 해서 공급받아서 그것과 합쳐서 신가스를 생산하는데 RWGS보다 드라이 메탄 리포밍이 CO2가 덜 발생한다. 그런데 기존의 상업적으로 신가스를 생산하는 기술보다는 오히려 CO2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CO2를 소비해서 케미컬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 다 수소 때문이죠. 요걸 계산하는데 쓰인 베이시스는 스팀 메탈 리포밍으로 수소를 공급하고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10.6kg의 CO2를 발생시키니까 결국에는 CO2가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발생하죠. 그래서 향후의 미래에는 수소를 풍력 발전을 통해서 만든 수소, 이건 1kg 수소를 만드는데 CO2가 0.43kg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바로 CO2가 네트로 소비가 돼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도 신재생 전기로 바꾸겠죠. 다 없어지죠, 이게. 그러면 자, CO2를 전환하는 기술의 핵심은 수소 생산하는 기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CCU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냐 계속 하는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CCU 기술이랑 CCS 기술을 활용해서 CO2를 저감하는데 아까 연간 200밀리언 톤의 CO2가 케미컬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레아 같은 걸로. 근데 전 세계적으로 CO2가 묻히는, 그냥 포집해서 땅속에 묻거나 바닷속에 묻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까 그 논문에서는 4밀리언 톤 정도 연간 땅에 묻히고 있대요. 근데 땅속에, 바닷속에 CO2를 이렇게 묻으면 이게 영구적으로 CO2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묻은 놈들 중에 많은 수가 1년, 10년, 100년 내에 그 쉐일 지형을 뚫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요. 예, 근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영구적으로 해저나 땅 속에서 케미컬, 탄산칼슘 그런 거를 전환되겠죠. 아직 일부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근처에는 CO2를 저장할 만한 지질이 없습니다. 지형이나 지질이 없어요. 그래서 CO2를 포집을 해서 어떤 회사가 탱크를 만들어 놓으면 그 탱크가 넘칠 거예요. 한 달? 1년? 또 안 돼서 탱크가 넘치고,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CO2 포집 설비 놨는데 포집하고 나서 그냥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고순도 CO2를. 그래서 그 CO2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CCU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엔드 오브 파이프 프로블럼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고순도 CO2를 포집하건 저순도 CO2를 포집하건 땅속에 묻을 데가 없고 탱크는 넘치니까 이걸 케미컬로 전환하기 위해서 CCU 기술이 필요하고, CCU 기술은 핵심은
카본 프리 수소, 그린 하이드로젠을 생산하거나 신재생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U 기술은 아직 대형으로 실증이 되거나 한 기술들이 없어요. CO2가 그 드라이메탄 리포밍을 하면 폭에 의해서 촉매가 디액티베이션이 되는데, 그걸 최소한 1년 3,000시간, 연 3,000시간 정도는 그 포킹을 억제해야죠. 디액티베이션을 억제해야지 상업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 화학연구원은 CCU 기술을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대형 실증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CO2를 포집해서 케미컬로 전환하는데, 케미컬 제품을 굉장히 비싼 제품으로 만들어야 그나마 어려운 탄소 중립 기술을 회사에 부담이 되지 않게,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상업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CCU 기술 수준 현황을 보면 TRL9까지 상업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레아,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이제 메탄올 생산하면 메탄올 생산하는 기술이 상업화됐죠. 중국에서는 그 IGCC 발전을 하고 나서 나온 신가스 가지고 메탄올을 만들어서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화된 기술이고,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부가화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메탄올 만드는데 신가스 만드는 신가스를 어떻게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만 개발하면 메탄올도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화학연구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어떤 CCU 기술에 관심이 높나, 상업화 계획이 많이 있나 라는 걸 기술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CCU 기술에는 이제 화학적 전환, 그리고 광물화에 관심이 많고요. 관심이 있는 CCU 제품으로는 역시 활용처가 가장 많은 합성가스, CU랑 수소에 가장 관심이 많다. 60% 정도의 답변을 주셨고요. 저희가 CCU 실증 지원센터를 구축하면 거기에 어떤 장비를 두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CO2를 그 케미컬로 전환할 수 있는 반응기, 고압 반응기, 그리고 분석 장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자기들도 연구를 잘 할 수 있겠다. 화연에서 고압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구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요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CCU 실증 지원센터를 화연에서 구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TRL 4에서 7단계의 데스밸리를 건너서 대형 CO2 전환 기술을 실증을 하기 위해서 실증 지원센터를 구축을 했고요. 아직 회사들이 CCU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소에서 반응을 한다거나 파이롯을 짓는다거나 데모를 짓는 거를 선뜻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를 못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소나 신재생 전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지 CCU 기술을 활용해서 CO2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다 자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린 수소가 개발이 되고 신재생 전기가 대량으로 공급이 되는 시점을 타겟으로 해서 CCU 기술을 이미 먼저 완성시켜 놓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국화학연구원의 그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에다가 그 2차 사업으로
CCU 실증 지원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이게 26년까지 기반 구축 사업을 하고요. 여기서 그 CO2 전환, CO2 무포집 전환, CO2를 이용해서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들을 실증을 할 거고요. 네, 저희 그 실증센터에 구축하는 장비가 보면은 하루에 150kg 정도 그 기상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들 수준이고, 네. CO2 전환 액상 화합물 제조 설비는 그 CO2를 반응시켜서 폴리올이나 폴리우레탄 같은 액상 화합, 메탄올과 같은 액상 화합물을 제조하게 된 설비고, CO2 고압 액상 전환 설비는 그 액체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가지고 CO2로 고부가 화합물질을 제조하게 되는 그런 설비입니다. 이 반응기는 연속식 CSTR 반응이나 PFR 반응기 정도가 되겠고요. 요 CO2 기상 전환 설비는 그 드라이 메탄 리포밍 반응기입니다. 보시면 마일스톤은 올해부터 건축 설계가 들어갔고요. 24년, 25년에 장치 설비도 다 마치고 시운전까지 마친 후에 그 이후부터 그 CCU 전환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 연구를 하는데 이게 산업부에서 지원을 해주신 기반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학교 그리고 다른 연구소에 계신 분들과 언제든 같이 쓸 수 있는 그 공동 시설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많은 기관들과 공동으로 협력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CCU 기술이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CCU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형 실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 화학연구원은 어떤 그런 기반 설비들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제가 저희 화연의 그 동료 연구원 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공정, CCU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U 공정을 개발하는데 CO2를 어떻게 하면 더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실험, 시뮬레이션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글리세롤이랑 탄산염, K2CO3를 반응시켜서 포타슘 락테이트랑 포타슘 포메이트를 만듭니다. 이 반응을 하는 촉매를 개발했고요. 요걸 에탄올과 에스터리피케이션 반응시켜서 에틸락테이트와 에틸포메이트를 만들 수 있고, K2CO3가 이제 CO2로 떨어지게 됩니다. 에틸락테이트는 반도체용 솔벤트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촉매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리세롤은 바이오디젤 생산하는 데 나오는 부산물인데 순도가 엄청 낮은 70-80%밖에 되지 않은 순도에 검은색 폐글리세롤을 반응을 시켜도 글리세롤 전환율이 90% 이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연속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공정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게 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을 했고,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나눠서 각 공정에 대해서 그 TEA와 LCA를 수행을 했는데요. 케이스 1은 여기 보시면 글리세롤과 KOH, 이 반응이 굉장히 강염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KOH를 다량 집어넣고 여기서 탈수소와 반응을 하면 수소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생성된 수소랑 KHCO3를 반응시켜서 포타슘 포메이트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포타슘 락테이트가 가서 물을 마저 날려주고 부탄올이나 에탄올 같은 알코올과 반응을 시켜갖고 에스터리피케이션 반응에서
에틸락테이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에틸락테이트나 그런 놈들은 황산이나 탄산을 이용해서 산성 조건에서 다시 락틱 애시드랑 부탄올 혹은 에탄올로 이렇게 전환해서 최종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케이스 1, 2를 나눈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굳이 수소를 여기까지 뽑아내갖고 포맥 애시드를 만드는 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 굳이 그게 제품이 크게 비쌀 것 같지도 않은데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정을 좀 더 단순하게 저희는 에틸락테이트나 락틱 애시드만 만드는 공정을 구성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케이스 2개로 나눠서 LCA 분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안진주 박사님께서 그 LCA 분석을 하신 결과인데 이게 최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종인 거겠죠. 보시면 케이스 컨벤셔널하게 락틱 애시드를 만드는 기술에 비해서 저희 케이스 1보다 케이스 2가 약 30% 정도 CO2가 덜 발생이 됩니다. CO2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CO2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을까? 라는 분석을 안진주 박사님이 해주셨는데 보면은 KOH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는 아니고 연기 분위기를 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KOH와 스팀에서 CO2가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KOH와 스팀에서 발생하는 CO2 양을 줄이면 CO2가 더 많이 줄 수 있겠다, 지금보다. 라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CO2를 더 많이 줄여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그 CO2 그 포타슘 락테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에스터리피케이션 반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에스터리피케이션 반응이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반응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반응해서 나오는 이 KHCO3를 그 멤브레인 리액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제거를 해주면 이 정반응이 더 촉진이 돼서 수율이 올라가죠. 수율이 올라가면 단위 톤당 발생하는 CO2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필터 리액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반응을 수행 중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KOH가 발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CO2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KOH를 넣어주는데 그게 다 그 KHCO3 포타슘 다이카보네이트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폐기물이 발생하면 CO2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KHCO3가 버려지지 않게 KOH를 계속해서 투입하지 않게 리사이클 해주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일렉트로 다이어리시스 반응 분리 장치를 만들어서 KOH를 그 어노드랑 캐타이온 익스체인지에서 교환을 시켜가지고 포타슘을 계속 죄송합니다. KOH를 계속 리사이클 시켜주는 그리고 락틱 애시드는 생산된 걸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반응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꾸몄고요. 지금 실험 중이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세이빙해서 CO2를 줄이는 방법과 폐기물을 최소화시켜가지고 CO2를 줄이는 방법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 기술 개발하는데 화연에 와서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분리공정을 잘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버려지는 폐기물이 없게끔 그런 공정을 꾸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키노트 스피치라고 말씀드렸는데 CCU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CU 기술은
저희 화연이 열심히 하고 있고 꼭 개발을 해야 되는 기술이다. 그린 수소가 필요하고 하기도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개별 CCU 제품 기술에 들어가면은 분리공정이나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는 그런 공정도 신기술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훈 박사님께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소중립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좀 바꾸는 방식으로. 네, 좋은 방향 감사합니다. 아까 바다에 이산화탄소를 묻을 경우에는 얼마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동해가 수심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뭐 메탄 하이드레이트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가 좀 많이 저장이 돼 있는 걸로 저는 들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영구적으로 보관이 안 되는 건가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로 전환이 되면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는 걸로 간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반응이 전환율이 100%인 반응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심해라서 굉장히 고압이고 극저온이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는.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거는 CCUS 등의 제품인데 CO2를 선택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상태를 개발하고 분리공정을 연구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포집된 CO2를 가지고 유틸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흡착기술의 생을 통해서 공급을 할 텐데 유틸라이제이션 측면에서 CO2의 필요 순도라든지 이런 것들 스탠다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CO2가 드라이메탄 리포민 같은 경우에는 황계열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촉매가 피독이 돼가지고 잘 안 되고요. 제가 연구하는 글리세롤 반응 같은 경우에는 순도 별로 영향 없습니다. 아주 폐글리세롤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제 광물 탄산화, CO2를 이용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만드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은 순도가 99.99%까지 돼야 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순도의 CO2를 필요로 하는 기술은 또 분리공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제가 석유공사에서 동해 가스전에다가 CO2를 저장을 하는데, 그리고 쉘이나 그런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회사가 EOR을 하는데 자기들 CO2를 99.9% 이상짜리 CO2를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그 CO2 내에 수분이 있으면 탄산이 만들어져가지고 탄산 부식을 일으켜서 배관을 다 부식시킨답니다. 그리고 탄산 부식은 피막 같은 걸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부식의 그런 영향력도 굉장히 안 좋은 부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순도 CO2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순도 CO2를 쓰는데 참 분리공정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겠다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도 많이 제거를 해줘야 되고 황계열 인피리티도 제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혹시 하나 더 있으면 하나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저희 송인혁 박사님의 키노트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종원 박사님께서 혁신산을 이용한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종원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